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준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일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잠깐만, 연준이 저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많이 풀어놨는데?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 산업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줄게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 소화시켜줄 테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채권 발행하세요. 이런 정책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정책들이 작년 3월 달에 시행이 되고 9월 달까지만 할게라고 했다가 9월 달에도 아직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연장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또 연장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돈을 펑펑 썼던,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 돈 썼는데 빚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회사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도 막 이익이 잘 나가지고 막 이런 기업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회사들로 사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 용어로는 fly to the quality라고 얘기합니다. 퀄리티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퀄리티 있고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회사 혹은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야, 저런 회사 좀 망할 수도 있네.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참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게,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회사는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럼 이거 망해야 정상인 그런 회사처럼 보이는데 또 무형자산 가치가 굉장히 커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속 투자 더 하겠다 하고, 그런 거 보면 안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네. 무형자산 뭐 얘기하고 막 네네.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할 때는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아니면은 저성장주냐 이런 거랑 관계없이 퀄리티가 높은 주식과 퀄리티가 낮은 주식은 따로 있어요. 그걸 분류하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갚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매출 성장이 얼마나 나는지, 이거 종합적으로 보는 판단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알트만 교수님이 만든 Z-스코어라는 지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베타 그레이저가 되는 걸로. 저는 저 자신은 아는데 자꾸 욕심이 나요. 네. 알파가 욕심이 나요. 네. 근데 그 베타에 대한 뭔가는 하고 있어요? 저요? 네. 이제 개별 주식도 좀 하고요. 좀 섞어서 ETF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지인들, 저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파 헌터를 추종해요. 추종. 네, 그러니까 알파 헌터가 얘기하는 그가 이제 정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또 베타 그레이저로 남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리딩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좋게 말하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 시장을 잘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 뭐 아니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맞아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추종하는 있지 않나. 일부 이렇게 네. 하시는 거 검증되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분들 많아서 그런 투자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펀드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접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세탁소에 맡기는 이유는 그냥 그게 차라리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공부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좀 수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저 사람한테 맡겨보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냥 저 사람 따라가보자, 일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호석 아카데미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하셨잖아요. 아카데미라고 안 붙였었죠. 아이디어라고 있죠. 그쵸, 그쵸. 이호석 아이디어. 근데 네.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뭔가 주식 공부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호석 그 학장님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나.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음. 같이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세요. 너무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악플이 별로 없어요. 악플 달면은 또 악플에 달려 들어가지고 왜 뭐 악플 다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장을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것도 틀릴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틀릴 때도 많아도 이거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은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를 하셔서 내가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 2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이제 투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같이 설명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시험 봅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아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들어오고 바로 나갈걸요? 맞아요. 뭔가 들을 안 때는 것 같은 느낌만 나요. 엄청 안 것 같은 느낌이 날 뿐 맞아.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이 다 나갈걸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막 그 강의도 뭐 예를 들어 홍춘욱 박사님이 강의한 거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 오늘 이 얘기 하신 거는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건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노트 필기를 또 한 거를 또 띄워줘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또 먹여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해서 먹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고 해가지고 시험도 봅시다. 시험 봐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낼 테니까 네. 시험 문제 다 맞으면은 또 그분들 중에 뽑아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할 테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진짜. 멱살 잡고 지역 끌고 가고 계신데 물론 좀 제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적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경쟁 상대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그 왓다나베 부인입니다. 왓다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 예.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은 굉장히 1980년대 이후로 워낙 자산들이 많고 하니까 왓다나베 부인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좋은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와타나베 부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감사해요. 근데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같이 힘들 때는 또 옆에서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네. 격려해주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될지 디플레이션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 안에서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 되게 많고 이제 굉장히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갑니다. 이런 얘기도 많고 많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이기냐 막 이런 거 VS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하기는 되게 재밌죠. 좋죠. 누가 이기나 궁금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그 싸움이 끝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오래 걸릴 것 같냐? 너는 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냐? 왜냐하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1980년대에는 20%가 넘었어요. 좋은 시절이었다. 근데 그때 20%가 넘었던 금리가 지금은 0%까지 네. 낮아지는 과정에서 왜 낮아졌을까요? 그리고 그때 늘 뭐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맞습니다.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요. 근데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고점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0%에서 지금 0%까지 온 거지. 그럼 그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고성장하던 게 어떻게 장기간 지속됩니까? 당연히 저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디플레이션 만드는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그 내용들이 네. 40년 동안 누적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만에 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기간. 그 이렇게 되는 기간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금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내려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듯 했다가 내려갈 거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저는 최소한 2, 3년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목도할 거는 뭐냐? 그럼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통화량의 증가예요. 통화량의 증가 또. 지금 유동성이 회수되고 뭐 된다라고 이게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어디 중앙은행 뭐 미국의 연준은 보세요. 중앙 그 통화량이 줄어들었나. 하나도 안 줄었어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ECB는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싸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연적으로 유동성은 늘어난다. 근데 유동성은 늘어난다는 건 뭐였죠? 유동성이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평 올라간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려는 힘이 아직도 계속 강하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경기는 좋아지니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우려는 있다.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네, 이제 슬슬 끝으로 이제 구독자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 몇 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용미라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아직 주식을 시작하진 않았고 주식 준비를 위해 혼자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개미알과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도 아닌 개미알. 주식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요즘 부쩍 듭니다. 성격 자체도 조심성이 있다 보니 선뜻 실행이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돈이지만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님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이디가 남겨주셨어요. 뭐세요? 용미라님. 아, 네. 개미알님. 개미알. 용미라님. 네. 개미알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개미가 되지도 않은 개미알이네.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고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그 다음부터 투자하는 게 좋은지 공부는 덜 됐지만 경험을 쌓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후자로 이 정도 공부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면 네. 저는 아마 지금도 투자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는 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네. 네. 여전히 아무리 성공한 투자자라도 늘 성공한 투자자일수록 늘 나는 부족한데 아직도 내가 공부할 게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금만 하시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더 늘리시는 거지. 네. 안 하고 다 준비되면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다. 나는 그냥 계속 개미알로 있겠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네. 네. 깨어나 주세요, 개미알님. 일단은 개미가 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되게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이 100이 있는데 그중에 1만큼 사놓고 그 1만큼 산 게 주가가 빠지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100이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아이고 토스에서 그 계좌를 개설하면 맞아. 맞아. 그렇게 맞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거 잘 크고 있어요. 토스 환율 받은 거. 듣고 있니? 막 이래.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한우종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3개 남겼지만 그중에 하나 제가 골라서 좀 질문 드려보면 팬이신가 보다. 네, 현재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문제점이 유니콘과 좀비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좀비 기업을 어떻게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재 항공, 여행주는 현금 흐름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좀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좀비 기업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이자를 겨우 내는 기업. 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업이익이 이자 내는 거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우리 일상과 비슷한 그 통장에 카드이익이 쑥 나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쌓이는 게 없고 계속 그냥 일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없고 계속 이게 좀비처럼 있는 기업들. 네. 유니콘은 그냥 성장은 엄청 많은데 이 기업도 되게 특이하게 돈은 안 남아요. 왜냐면 다 새로 투자하니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만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뽑고 이러니까 오히려 남는 돈은 없어요. 두 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똑같은 성격이 있는 게 돈을 안 벌어요.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비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콘인데 좀비야.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니콘이면 되게 막 화려한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막 이런 거. 좀비콘. 네. 막 자기가 살을 뜯어 먹었어. 막.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유니콘과 좀비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기업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게 빠질 것 같고 이게 오를 것 같고 그런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 아니고 얘네들이 만드는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좀비 기업이니까 주가가 안 돼요.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라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너무 빠져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2배, 3배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성은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이분이 대신 남겨주셨어요.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전 방송에서 코인도 작은 포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작은 포션이 아니셨어요, 그때. 네네네. 네. 그때 꽤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네. 그때 그 말씀하시고 나서 비트코인이 맞아. 미친 듯이 올랐어요. 갑자기 네. 테슬라가 막 타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네. 많이 올랐고, 네. 막 이슈도 많이 됐었죠. 네.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런 그 변화들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투기 뭐 이래가지고 그냥 튤립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생태계가 앞으로 더 많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 환경에서 쓰일 거예요. 아직 이게 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쓴 적도 없잖아, 가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상 환경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가상 환경에서 환경이 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는 조금 줄여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마음 심리도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저는 저 정도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 원금만큼은 다 빼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가치가 0이 되더라도 나는 이만큼 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예. 상당 금액이긴 해요. 왜냐면 워낙 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빼놨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기 힘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안전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전 자산이라는 게 무엇일까? 변동성, 위험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코비츠라는 사람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동성으로 계산해보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위험을 변동성으로 측정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변동성이 큰 거는 위험한 거고 변동성이 작은 거는 안전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변동성이 큰데 계속 올라. 그럼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변동성이 작은데 계속 빠져.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심말리는 거. 조금씩 좀 변동성은 작아요. 변동성은 작은데 조금씩 계속 빠져. 네.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냐? 사람들이 위험할 때 찾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위험할 때 찾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그 위험할 때 찾는 게라는 얘기를 딱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 3월이었잖아요. 작년 3월 달에 난리가 나가지고 위험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뭘 찾았나요? 달러만 찾았죠. 네. 금도 버리고 달러만 달러로 찾았어요. 만났구나. 달러가 안전자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올해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 국가에서. 터키가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키 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 세계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위험할 때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엘살바도르인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아주 미미하지만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위험할 때 차라리 내가 지금 터키 리라화보다는 비트코인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환경에서는 이게 활용이 될 거예요. 옐런이 막고 파월이 막아도 가상환경, 로블록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겠다는 그거 어떻게 막냐고요.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환경의 세계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언정 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을 전망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고점을 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 생각이 있다면 좀 너무 높은 수익률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비중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부라도 내가 혹시 모르잖아. 비트코인 나중에 금이 되면 어떡해.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이호석 팀장님이랑 얘기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되게 창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고민해서 얘기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고. 주저함은 없죠 뭐. 그래서 그 약간 유현준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이미지도 네, 비슷한 통찰력 것 같아요. 같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네. 어떤 것이든 자산 공부를 해서 꼭 우리가 노동만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네. 잘 대비하고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시험 보신다 하니까 미리 예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네. 오늘도 또 2시간 가까이 시간 내주신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